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9월 15일 특징 테마와 종목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테마 올랐고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 금융,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과 관련된 테마로 올랐고요. 2차 전지, 양자 금띠, 양자 암호 이런 테마들이 주로 좀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 최대, 수출 이제 ICT 수출이 역대 최대로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수출도 뭐 올락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 서버에 대한 투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보시게 되면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주식이 좀 올랐고 브로드컴도 좀 올랐고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AI 관련된 수요들이 조금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대표적인 자주 나오는 대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가 좀 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로봇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휴림 로봇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대표 종목으로 예시는 안 되어 있는데 두 종목 정도 같이 볼게요. 오늘 TPC하고 TPC 글로벌이 올랐는데요. 둘 다 스마트 팩토리 쪽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의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금융 쪽이 아무래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수급 심리가 개선되고 그래서 증권주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가 조금 강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 주가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그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리튬이라든가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올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후성 같은 업체는 사실 반도체하고도 연관이 있고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가스 전문 업체잖아요. 얘네들이 냉매나 아니면 2차 전지 가공에 사용하거나 반도체 가공에 사용하는 그런 그 냉매 뭐 기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액화기체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전문 기업이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주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그렇고 양자 컴퓨팅 양자암호는요 미국의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영국의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련된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가까이 20% 내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 테마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실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 될 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실용화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목은 받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양자 컴퓨팅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그 테마 오른 것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5종목 정도 볼 건데요. 상한가 2종목, 3종목, 상한가 3종목이죠. 농심까지. 여기 지금 금융이 올랐는데 금융하고 관련해서 또 금융과 관련된 게 아니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이 유지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증권주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들도 같이 좀 혜택을 많이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특히 농심이 농심 저기가 올랐 농심 홀딩스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휴림 로봇과 후성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가 뭐 이게 뭐냐면 이제 TPC부터 봅시다. 자 TPC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TPC는 종목 이름은 TPC지만요. 실제로는 TPC 메카트로닉스인가 뭐 이런 회사 이름이 좀 길어요. TPC 메카트로닉스. 이 회사는 로봇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부품들을 생산합니다. 액추에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3D 프린터 뭐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생산을 하는데 모터, 서버 모터라고 하는 그 로봇이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를 내서 움직이는 로봇들을 동작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부품들이니까 이런 것들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살펴볼 기업들이 TPC가 있고요. TPC 글로벌이 있습니다. 네, TPC 글로벌이 있어요. 지금 주봉 보고 계시는데 일봉을 한번 볼게요. 네,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TPC 글로벌. 그리고 하나는 TPC입니다. 예, 차트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두 회사가 무슨 그 자회사하고 모회사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름만 우연히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테마도 같습니다. 예, 산업용 로봇 쪽하고 스마트 팩토리 쪽을 다 하고 있는데 이 TPC 같은 경우는 TPC 메카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사실 이 TPC 글로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그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로봇 관련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자회사 중에 로봇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봇이 움직일 때 TPC 글로벌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차트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TPC가 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TPC 글로벌이 200억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억대 정도 되죠. 자,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260억이네요. 그죠? 그리고 묘하게도 매출액도 한 800억대로 비슷합니다. 아주 신기하죠. 근데 관련성은 없어요. 전혀. 생산하는 것도 다르고요. TPC 글로벌은 오히려 어디 쪽에 속해 있냐면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렇지는 좀 다릅니다만 놀랍도록 차트가 닮아 있다. 이름이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 상한가 가면서 강력하게 어떤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모양을 보였잖아요. 그죠? 게다가 주가도 비슷해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바닥이 한 2,000원 선 얼음에서 한 1880원이니까 1,900원 정도에 형성이 됐었고요. TPC 글로벌은요. 1,750원 선에서 형성이 되고 지금 2,300원쯤 가 있습니다. TPC는요. 2,600원쯤 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격도 비슷하고 회사 규모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물론 이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은 신생기업 느낌이고 하나는 조금 이제 업력이 있는 회사 느낌이고 이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다 9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이고요. 기계 쪽에서는 이제 잔뼈가 있는 굵은 그런 회사들 혹은 TPC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튜브 부품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해왔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너무 비슷해요. 그죠? 좀 특이합니다. 제가 봐도 특이해요. 단순하게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하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TPC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적자를 계속 보고 있어요. 물론 회사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그리고 자산 규모에 비하면 큰 적자가 아니고 또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크게 봤을 때 큰 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액 자체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TPC 같은 경우는 같은 테마예요. 같은 테마인데 TPC 같은 경우 최근에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매출도 800억대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보셔도 되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비슷한 테마로 비슷하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도 비슷합니다. 주봉도 최근에 온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거의 비슷하죠. 신기하죠.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트가 비슷하다니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벌써 바닥으로 가만히 놔두면 내려가잖아요. 그런 시도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바닥을 한 1660원, 1650원 혹은 1600원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입이 유입이 됐고요. 지금 이번 나온 그 상한가를 통해서 상승한 이 봉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매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회사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다 딱 중립을 박을게요. 딱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망하지도 않겠지만 수익성이 좋은 회사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한 2, 3년 정도 수익을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비슷합니다. TPC는 2년 연속 적자고요. TPC 글로벌은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근데 적자 액수가 되게 작아요. 둘 다. 그러니까 감당 가능할 만한,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적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 전체 로봇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관련돼 있으니까 앞으로 테마가 잘 가게 되면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는 할 텐데, 제가 딱 지금 보시게 되면 기업에 대한 가치로 보시게 되면, 기업 가치로 보게 되면 저는 중립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 다 PBR이 1 이하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PBR이 둘 다 1 이하인 회사이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이 TPC 글로벌 같은 경우 0.3이에요. 얘도 0.6인가 그럴 거예요. 얘도 TPC 글로벌이 그렇고 TPC가 0.6이었나? 아마 0.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가격대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선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바닥선을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되게 좋지는 않지만 이게 테마를 따라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오늘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로봇 테마의 정책적인 어떤 도움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개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휴림 로봇을 다뤄볼 건데, 휴림 로봇은 조금 다르죠. 얘네들하고 종류가 그렇게는. 왜냐하면 휴림 로봇은 예를 들면 로봇을 산업용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휴림 로봇이 되게 큰 업체들도 많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뭐 되게 큰 업체, 대형 업체가 없는 판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시총도 한 4천억대가 되고 제법 중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TPC 글로벌이나 TPC하고 조금 경우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이 둘 중에 뭐 어떤 걸 설명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테마가 올라갈 때 한번 찌르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신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뭘 하다가 뭐 설명을 드리다가 이게 신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죠?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고 올라가는데 거기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한번 찔렀기 때문에 얘는 다시 조정을 받을 때까지 적어도 한 2,000원 선 이하로 떨어져서 2,000원에서 1,750원 사이 혹은 1,750원에 접근할 때 그래도 그나마 회사 가치가 중립적인 선에서 바닥에, 가격은 어느 정도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테마와 함께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실 기회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아니고, 왜냐? 상한가 쳤잖아요. 상한가 따라가실 거예요? 자신 있으시면 따라가시되 그건 좀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한가는 쳤지만 요거는 향후에 이제 시간을 두고 조정을 좀 가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농심 홀딩즈 한번 봅시다. 농심 홀딩즈는요, 길게 보시게 되면 좀 길게 봅시다. 주봉으로도 더 길게 해도 돼요. 더 길게 보시면 사실은 최근에는 좀 저평가됐다라고 보여져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그죠? 떨어져 있죠. 한 600주 정도면 볼게요. 600주면 12년이거든요. 근데 여기 고점에 비해서 고점이 17만원, 18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약 6만원 선에 와 있다가 최근에 올라서 한 12만원 선까지 회복을 한 거예요. 거의 최근에 2배 정도 올랐죠. 뭐 캐대원에서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고 한국 뭐 식품이 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측면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2배가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가는 참 특이하죠.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세로 흘러내려오던 종목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닥을 딱 딛고 갑자기 뛰어 올라가요. 여기 그리고 이 정도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7,000원, 58,000원, 6만원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바닥을 계속 다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갑자기 뭐야? 62,000원 선에서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114,000원까지 갑자기. 그죠? 농심처럼 안정적인 기업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심이나 뭐 동서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매출이 한 번에 되게 많이 크게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식품업체들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2배 정도, 그리고 최근에 50% 정도 상승한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8만원 선에서 12만원 선까지 약간 여기서 눌림목을 받고 12만원까지 한 번에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조금 과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래량이 지나치게 빨리 굉장히 강력하게 늘어났어요. 이거는 약간 유도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죠. 뭐 사실 농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한국 식품의 그 해외에서 각광받는 면과 더불어서 지주회사하고 중소형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산에 비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법 개정과 함께 해소가 되면서 약간 디스카운트 측면에서 그 디스카운트가 작아지면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뭐 시류가 합쳐져서 급격한 거래량과 함께 급상승을 이뤄냈다라고 보는 편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농심 산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일단 해외에서 잘 나가는 업체라는 것들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뭐 10일 연속, 거의 10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 10일 연속 오르고 있는 판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농심처럼 잘 알려진 업체이면서 한류 문화를 타고 있고 거기에다 지주회사라고 하는 프리미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어떤 이슈들이 잦아들게 되면 제가 뭐 이거 여기서 고가놀이하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런 좀 섣부른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테마가 해소되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농심홀딩입니다. 뭐 거의 뭐 수직으로 쭉 튀어 올랐잖아요. 그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볼게. 휴림 로봇하고 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도 바닥을 딱 잘 만들고요. 올라갔죠. 휴림 로봇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매출은 냈지만 작은 규모의 매출에 비해서 한 5% 내외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는 업체예요. 계속 가지고 가는 업체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최근에 올라왔고 1000원선에서 방어선이 딱 형성된 다음에 굉장히 표준, 어떻게 보면 진짜 교과서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바닥을 뭐 예를 들면 어느 주식책이나 패턴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닥을 높여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닥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거의 직선형으로 바닥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 2배, 그러니까 130, 150% 정도 올랐죠 지금 현재 가치로. 아니죠, 죄송해요. 지금 저기 로그로 돼 있어서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지금 한 2.5배 정도 올랐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었을 때보다 2.5배 정도 올랐고, 최근에 정고점을 깼어요. 그죠? 이번에 정고점을 깼잖아요. 이거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그죠? 이 정고점이 있었는데 상당히 강력해 보이던 정고점을 깨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발생시키면서 올라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당분간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재무적으로 계속해서
저 마이너스를 보는 회사는요,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빨리 죽든, 물론 휴링 로봇 같은 회사가 좀 전망이 있는 회사가 그렇게 쉽게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뭐 자산 총계에 비해서 사실은 얘네가 올리는 영업 손실이나 단기 순손실은 1% 2% 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부적으로 자금이 좀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 총계가 2천억대예요. 근데 최근에 봤던 손실이 한 40억 정도, 그리고 저기를 다 친다고 하더라도 단기 순손실까지 친다고 하더라도 90억 정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회사에 있어서 그게 되게 큰 저기로 작동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회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0년씩 적자를 내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저한테 휴림 로봇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되게 신중하게, 저는 조금 신중하게 봅니다. 휴림 로봇은 아직까지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물론 이제 10년 이전에는 그런 수익을 내본 적이 있지만 그건 피벗 형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같으면 좀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당히 교과서적인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요게 약간 조정을 받을 때 2,500원 근처쯤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추세로 보시게 되면 갈 수 있어요. 즉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석은 항상 기업 가치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한 예측을 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기본 분석,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결점이 있는 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투자 측면입니다. 회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저도 봐야 알겠지만, 철저하게 지금 수익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약간의 결함이 있는 회사다. 아직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후성 봅시다. 오늘은 제가 하는 회사들 중에 농심홀딩즈 제외하고는 최근에 수익을 올린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후성 같은 경우는 2022년에 1,000억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빠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은 감가상각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법인의 영업부진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해서 수익이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로 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후성 같은 경우 2023년, 2024년에 단기 순손실이 영업손실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해외 법인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뭐 그런 쪽에 그 손실들을 가져오거나 이런 형태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런 재무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얘가 지금 바닥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항상 바닥을 찾잖아요. 근데 바닥에 왔느냐라고 하면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이게 다시 지금 약간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 그게 약간 잦아지면서 다시 바닥을 더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85% 내린 후에 최근에 한 70% 정도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는 100% 얼음, 지금부터 한 100% 중간쯤 어디에서 한번 조정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조정기가 왔을 때에도 사실은 조금 신중히 가셔야 돼요. 그 조정기가 왔을 때에도 턴어라운드에 강력한 조짐이 있다든가 아니면 순이익의 개선 있잖아요. 순이익이 지금 거의 2년 동안 천 몇백억이 지금 순손실로 잡혀 있어요. 이 회사가 저 매출액이 4천억대를 올리는 회사고, 물론 최근에는 좀 줄기는 했지만 6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줄기는 했지만, 이 회사로 봤을 때 자본 총계가 3,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억의 순손실은요 작다고 볼 수는 없어요. 비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떤 자세한 상황은 좀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저 공시가 나온 그 손익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제법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턴어라운드의 강력한 증거라든지 영업 개선의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조정기를 맞아서 바닥이라고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개가 다 그래요. 휴림 로봇도 그렇고 이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성은 뭐 이중 테마에 두 개의 어떤 저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받을 수 있고요. 얘는 2차 전지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두 가지 사업 영역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느 한쪽이라도 좋아져서 지금은 그렇게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반도체도 시원찮고 2차 전지도 시원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적자가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회사를 견인해서 매출액을 좀 올리고 그리고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 측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은 제가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뭐 이렇게 되게 이거 좋아요. 가십시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 같으면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라고 그런 의견을 말씀드릴 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긴 해도 뭐 언제든지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니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종목 분석을 마쳤으면 합니다. TPC하고 TPC 글로벌은 다른 회사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